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란전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작전면 영원한 어둠 학살극, 멀쩡한 이란 지하기지, 위태로운 휴전, 선택지도 제한, 미국이 이겼다 악서는 한국인. 먼저 이 아르헨티나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빙하를 매각할 수 있다. 빙하는 담수 덩어리죠. 담수 자원 통째로 이렇게 외국에 넘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자, 당연히 이제 그 나라 사람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 빚더미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를 빚더미에 빠뜨린 주범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019년에 무려 570억 불을 대출해줬죠. 자, 그리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것이 다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570억 불이란 돈이 들어왔는데 어떠한 캐피탈 컨트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빠져나갔죠. 자, 엄청난 빚더미에 빠졌습니다. 이제 무언가 팔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빙하 담수 자원, 그리고 다른 지하 자원, 땅, 파타고니아,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결국은 금융 자본이죠. 빚더미에 빠졌기 때문에 펄싱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배후에 있는 건권 세력들, 이들에게 팔게 될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아르헨티나가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밀레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밀레이를 지지하는 배후의 우파 세력들 있죠. 이들이 이제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 어떤 이제 어둠의 세력이 아르헨티나를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파타고니아 땅을 팔고 뭐 이렇게 해결을 하면은 이제 아르헨티나 경제가 안정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생명과도 같은 귀중한 땅, 뭐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곳을 그들에게 판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들 세력이 어떤 이제 세계를 핵전쟁으로 멸망시키겠다, 이런 어떤 아이디어, 이 종말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자신들은 빠져나오기 위해서 파타고니아는 글로벌한 핵전쟁이 있어도 안전한 지역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자, 그것이 이제 저는 뭐 더욱더 두려운 겁니다. 자, 이 담수, 빙하, 뭐 이런 엄청난 것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카타르 외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자, 이제 패트리엇 시스템이 있습니다. 팩3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물론 이제 카타르로 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에로 같은 이 공대지 이제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이죠. 이스라엘 쏜 미사일을 이 방공 시스템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어떤 해킹을 해서 뭐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스라엘 미사일은 탐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카타르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 이때 팩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카타르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미국의 안보 공약, 이것이 얼마나 호황된 것인지. 결국 돈만 갖다 바쳤는데 미국은 오직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카타르가 미군 기지를 뭐 빼라 이런 이야기, 이것은 아직까지는 루머입니다만 지금 이제 일단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너무 가깝고, 그리고 우데우데 기지죠. 뭐 이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르의 공군기지, 그리고 바레인에 있는 제5 함대는 이 미군의 글로벌 이 병참 허브입니다. 허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뭐 철저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거기에 무언가 짓고, 자, 이제 미국은 또다시 어쨌든 이란에 공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미군 기지는, 자, 이제 카타르나 뭐 바레인에 이것은 좀 이제 물론 전초성입니다만 후방기지로 봅니다. 후방기지가 두들겨 맞았다. 이것은 2차 대전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터지고, 그리고 미국은 기지에서 도망을 가야 되죠. 이것 자체가 이제 미국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건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이란에 이제 군사적인 보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이루트 뭐 엄청난 학살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전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이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이 싸우고 있다, 뭐 이렇게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글자 그대로 미친 듯이 민간인이 있는데 어떠한 경고도 없이 그냥 폭탄을 집어던지고 있는 거죠. 특히 베이루트입니다. 레바논 남부는 과거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넘어와서 정착해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무슬림들이 좀 있습니다. 뭐 수니파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헤즈볼라에 좀 동정적인데, 위쪽으로 가면은 글자 그대로 뭐 기독교인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베이루트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80% 정도, 레바논 전체로는 5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다시 이제 기독교인들 뭐 학살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베이루트를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기독교인들의 압도적이죠. 자, 이들은 과거 이제 레바논 내전 때 오히려
반 헤즈볼라 진영에 있어서 뭐 기독교 민병대 이래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원을 받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 정도로 헤즈볼라에 적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전쟁 때 이 레바논을 지켜냈던 전사들이 바로 이제 헤즈볼라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도 좀 동정적인데,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 여기를 이제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거의 뭐 민간인 학살이죠. 자, 이 터커 카슨도 기가 차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작전명을 알고 있는가? 영원한 어둠. 영원한 어둠이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에 폭격을 한 그 작전명입니다. 정말 뭐 기가 차죠. 이 영상 보면은 정말 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고도 없이 그냥 이제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명동이나 이런데 종로 이런데 그냥 폭탄이 뭐 펑펑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강남의 테헤란 뭐 이런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민간인들은 그냥 초토화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방공으로 대피하고 뭐 그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파괴된 현장들입니다. 엄청나죠. 상당한 수의 이제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250명 이상이 사망하고 1,100명이 부상당했다. 3월 1일부터 4월 8일 사이에는 1,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6,08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대부분이 민간인입니다. 헤즈볼라 남쪽에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엄청난 공격에 처했습니다. 뭐 소문에는 뭐 몇백 대 탱크가 깨졌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갑자기 공격 타겟을 북쪽에 있는지 민간으로 돌렸죠. 자, 그리고 이 베이루트 이쪽 지역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는 민간인들에게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스칼리로도 이런 걸 올렸습니다. 베이루트에 있는 한 친구로부터 그들은 인구 밀집 지역과 대피되지 않은 지역을 폭격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사망자는 254명, 부상자는 1169명이다. 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루 전 그들이 폭격했을 때 제 남편과 저는 그 지역을 지나고 있었다. 잔해 아래 여전히 사람들이 갇혀있고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베이루트 한국 폭발보다 더 심각하다. 그들은 48시간 동안 예고 없는 급습을 하겠다고 위협을 했는데 어디로 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여 발의 폭탄이 동시에 날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네타냐후가 자, 이제 만약에 평화가 정착되면 자신의 이제 총리직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연장시키고 있다. 레바논 사람들이 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자, 한국가를 이끄는 대량 학살에 미친 지도자. 유럽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러시아는 어디 있는가? 중국은 어디 있는가? 이들 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것은 괜한 짓이다. 우리는 이미 이 도덕적인 캠퍼스를 잊어버렸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미국은 살인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RT에 올라온 영상인데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정말 뭐 민간인 지구에 갑자기 인구 밀집 지구입니다. 이런데 이제 무차별적으로 폭탄이 날라오고 그리고 오른쪽 영상은 일단 이제 비가 좀 와가지고 이렇게 연기 같은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그 자네들 건물이 그냥 그대로 이제 푹석 주저앉고 이런 엄청난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베이루트 상황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네타냐후를 용납을 해야 되는가? 정말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란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이 이겼다, 이란이 이겼다 이런 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번 전쟁은 미국의 명백한 패배입니다. 제가 이란 승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란은 단지 생존하고 체제를 지켜내고 미국의 침공을 물리쳤습니다. 이 의미에서 이란은 승리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좀 집중하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안보 역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군제 이런 것이 그대로 카피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 그리고 메이저 뭐 군사 관련된 매거진들 분석가들이 많이 있죠. 이들은 어떻게 비대칭 전략을 이제 이란이 짰어 그 다음에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미국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냐 이런 것을 분석한 기사들이 여기저기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공 시스템이 심각한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4대 이제 MQ-9이 이렇습니다. 뭐 다른 항공기는 좀 배제하겠습니다. 이 24대 MQ-9 리퍼죠. 이것의 총 가격은 7억 2천만 불, 하나로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 이제 이 장비를 잃었고 이대로 가면은 조만간에 이게 바닥이 납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재고. 그리고 오늘 뭐 좀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MQ-4C 트라이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도 이것을 사려고 했는데 한국이 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트라이톤의 가격은 5억 불입니다. 하나로는 7,500억 원이죠. 정찰기입니다. 이것을 상실했습니다. 이 귀중한 정찰기를 페르시아만에서 잃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이제 호르무즈를 정찰하고 그다음에 오다가 중간에서 페르시아만 중간에서 이렇게 상실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요격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됩니다.
자, 그리고 쿠웨이트 미군 기지. 자, 이제 미군 기지가 피격을 받을 때 병사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병사들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성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여기 이제 이곳은 안전하게 지어졌는데 뭐 어떤 형태로든 공격을 받아서 이제 부상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방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만 여기 있던 병사들은 제대로 된 보호망, 엄폐물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위험지대로 이제 자신들이 이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CBS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자, 이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위험한 구역이에요. 자, 이제 거기에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방어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동해라.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드론이 날라온 거죠. 6명의 병사가 사망하고 20명 이상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자, 여기서 미군은 이 드론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어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지가 뭐 방공호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드론 공격을 막아낼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박격포나 로켓포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지금 이란이 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제 병사들이 고발하고 기지에 있는 군인들은 전혀 준비된 상태가 아닌데 갑자기 큰 전쟁이 터졌습니다. 인구 9천만 이란을 상대로. 자, 그리고 드론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고 군인들이 다치고 자, 헤그세스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병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태세도 상당히 이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펜타곤과 이제 미국 국방부 뭐 전가입니다. 이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제 미국 언론이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이란 지하 도시 요새화된 지하 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제 위성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곳을 엄청나게 두들겨 팼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패는지도 모릅니다. 뭐 B2가 날라왔냐, B&B가 날라왔냐 이런 것도 모르죠. B2는 스텔스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스텔스가 맞다면 가서 이제 GBU 뭐 이런 거 떨어뜨렸을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지하 기지가 파괴된 것이 맞냐 이런 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이제 위성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면은 이제 지하 기지가 있으면은 그것이 뭐 전체적으로 붕괴되고 이런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죠. 자, 미사일이 나오는 입구가 있습니다. 싹 나오고 쏘고 들어가고 이러죠. 거기를 계속 타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만 나오고 지하 전체에 이제 피해를 입혔다. 이런 것은 보이지 않죠. 자, 그리고 GBU B2가 와서 뭐 큰 거를 떨어뜨려서 어떻게 해결했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하기지, 지하도시는 인택트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GBU 70이나 이런 벙커버스터가 온 것이 맞냐? 왜냐하면 피해 규모가 작다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자, 이제 분명히 우리는 영상으로 어떤 지하도시, 지하기지가 있으면은 그 주변에 뭐 펑펑펑 터지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대부분이 토마호크나 뭐 이제 이 제전 미사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냥 입구를 때려버리고 입구를 무너뜨려서 이렇게 이제 뭐 흙으로 덮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사일 발사고가 못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은 옆에 파가지고 또 나오고 또 이것도 깨버리고 물론 미사일 발사 스피드는 늦출 수가 있습니다만 지하 기지를 무너뜨린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토마호크나 제저머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이 피해 규모가 미미한 걸 봐서 벙커버스터나 B2 뭐 이런 것이 온 것이 아닌 것 같다. 즉 영공 장악에 대한 미국의 선전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하기지 이것은 애초 파괴되지 않는다. 이거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국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이란의 지하기지, 이 미사일기지든 핵기지든 이것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자, 북한은 자신이 건설했던 거 이것을 바탕으로 이란에 이제 설계하고 이렇게 기술자들을 보내서 짓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뭐 과거 이제 스칼리르도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란에 가면은 북한 기술자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 그럼 한반도로 와서 자, 이런 기지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 그럼 한국이 그것을 파괴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미국도 파괴하지 못했는데 한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현모팔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왜 전술 핵무기가 여기에 통하지 않는가? 이건 과거 이제 물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폭탄이 터지면은 결국 이제 압력이 낮은 곳, 밀도가 낮은 곳으로 대부분의 폭발력이 나가게 된다는 거죠. 손바닥 위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거,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정치인이자 퇴역 군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1일간 전투 끝에 그들은 계속해서 굳건히 버텨냈으며 활용 능력을 보존했다. 미사일기지 이런 것이 이제 온전하게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단 하나의 승자만 있으며 그것은 이란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이란에게 이제 ATM 머신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40일 전쟁.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어느 정도 전비를 쓰고 그리고 피해를 입었는가 전체 비용입니다. 무려 이 300빌리언 달러, 하나로는 450조 원입니다. 지금 환율로 450조 원.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 그리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게 전쟁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장수님이 이런 걸 올렸는데 지금 미국은 계속 유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군사적인 옵션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이 동참해야 된다. 즉 연합 세력을 만들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전적으로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함께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쓰는 무기 전부 미국이 주는 겁니다. 미국이 전적으로 이 전쟁을 다 부담한 거죠. 자,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군사적인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다 끌고 모아서 이란을 때리는 것, 즉 연합국을 하여서 이제 이란을 때리는 것, 이 발상을 하는 거죠. 미국이 2주 동안 휴전을 한다. 이것은 종전을 위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의 부담을 덜고 지금은 뭐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끌어들이기 위한 거죠. 자, 그런데 유럽도 동참을 회피하고 일본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온전히 이렇게 푸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 엄청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제 보복을 할 거다. 뭐 미군을 빼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이 이란과 다시 대화를 시작한다. 독일이 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화를 하겠다. 이 뜻은 이 사태를 좀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독일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누가 메르츠 말을 믿겠습니까? 어쨌든 미국은 시간을 벌어서 어떤 해결책을 만들려고 하고 이제 뭐 독일이나 유럽은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휴전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첫 번째는 이제 군사적인 옵션이 떨어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는 이번 이제 특수작전이 실패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추측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육군참모총장 해고 그리고 군목장관 해고 이런 것이 다 겹쳐 있습니다. 군목장관 같은 경우는 대량의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많은 미국의 젊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목장관이 이것을 좀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목장관을 잘랐다. 이런 루머가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 특수전 관련되어서 육군참모총장은 반대를 했겠죠. 그러나 헤그세스는 밀어붙이고 이제 뭐 트럼프를 설득을 했겠죠. 자, 그리고 대참사로 끝났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제 입장, 즉, 자, 이제 성공을 했다면 부활절 아침에 자, 우리가 들어가서 핵물질을 탈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승리했습니다. 승리 선언하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굴욕의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대참사로 어쨌든 이번 작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제 특수전 이것은 뭐 세계 최고입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들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한국의 인터넷 뭐 이런 쭉 보면은 미국이 이겼다, 이란이 이겼다 뭐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자, 미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 그리고 제국입니다. 이 제국 이란의 국방비의 100배죠. 이 제국이 전력을 다해서 이제 이란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방어해냈고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의미에서 이란은 승리했습니다만 물론 이란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란의 군사시설들, 뭐 요새화된 것들, 핵심 이제 군사자산은 유지가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민간 인프라는 상당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복구하고 재건하는 과정이 있죠. 이것 자체는 전쟁 범죄입니다. 자, 그리고 호르무즈 통행료를 이용해서 하고 이런 이제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미국의 침공이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또다시 이제 공격을 시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인들이 왜 이런 유치한 논쟁에 열을 내냐는 거죠. 미국이 이겼다고 악을 쓰는 사람들을 저는 곳곳에서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장군들이 죽은 사진. 그런데 이 장군들이 죽은 거 어디에서 죽었나 이걸 여러분들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자택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하메네이가 이렇게 회의를 할 때 거기 처음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희생되고 이건 역시 하메네이가 그 집에 있기로 각오를 한 거죠. 순교하겠다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장군들 이들 역시 그냥 평이하게 자기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젊은 장교들은 이렇게 이제 벙커 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대부분 자택에 있으면서 이제 미사일을 맞고 이제 가족과 함께 죽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교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 그런 마인셋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렇게 되고 젊은 장교들에게 자연히 이제 세대 교체가 되는 거죠. 이 시아파 전사들의 어떤 멘탈리티 이건 뭐 우리가 나중에 한번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일상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란 군부는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윌슈라베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이 미국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해군 주둔지, 자 이제 바레인 기지 다 깨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미군 함정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주요 군사 기지를 잃었습니다. 원거리 타격 무기, 특히 제주모죠. 전체 재고가 거의 소진되었고 그리고 방공망은 완전히 다 뚫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국의 결정적인 전략적 패배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이란과 다릅니다. 승패 개념 자체가 다른 거죠. 미국의 의지를 이제 투사하고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패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플리시우스도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란 전쟁에서 도출할 수 있는 두 가지 결론. 미국은 지구상 어떤 국가보다 치명적인 공격적 이제 원거리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건 당연하죠. 미국은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정밀 무기는 최고 수준이지만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했을 때 이 전자전 환경 여기서 테스트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는 세계 최고다. 미국은 단연간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만드는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각한 임무를 수행하고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고도로 전문화된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대공 방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 현대 전쟁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게임 용어로 말하면 미국은 전형적인 이 글래스 대포다. 유리대포라는 거죠. 최고 수준의 대규모 공격은 할 수 있습니다만 공격에 대해서 두들겨 맞으면 바로 깨진다는 겁니다. 낮은 지속력, 탄창 깊이가 낮고 그리고 짧은 생존 시간, 존재하지 않는 방어 능력, 그리고 모든 스포츠 팬들이 아는 것, 수비가 챔피언십을 결정짓는다. 공격력도 중요합니다만 제대로 방어해야지 챔피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공격 능력 10점 만점에 9, 수비 능력 10점 만점에 3, 러시아 공격 능력 7, 수비 능력 8.5 이 정도 비유, 러시아가 이길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전체 전력을 합치면은 뭐 미국이 강할 겁니다만 그런데 특히 이 방어 능력 대공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심각하게 이 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계속 좀 이렇게 블러핑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세계 최강이야. 미국 최고의 무기. 자, 이제 애무니션 탄약도 많고 이런 거를 쓰면서 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이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믿는 사람 없죠.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현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직시를 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미국 매거진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보면은 뭐 미군 병력이 5만 명이 있다. 10,000명이 더 갔으니까 5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더 간 10,000명만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물류 병참 뭐 이런 쪽입니다. 자, 이것 가지고 이제 미국이 뭘 할 거다. 그리고 이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가상의 군대, 지금 중동 지역에 이런 군대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대비가 잘 돼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 중동 지역의 여름은 글자 그대로 뭐 지옥과도 같다고 합니다. 특히 이 군 장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병사들도 이제 생명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더워질수록 이제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후티입니다. 자, 후티, 이 양반 지금 맨발입니다. 맨발로 사우디 초소에 이렇게 슈루탄을 던지는 거죠. 이것은 뭐 역대급 후티 이제 전쟁 장면인데, 후티는 이런 식으로 사우디군을 물리쳤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배후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무기로, 천대하던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사우디 중심의 코올리션, 이것을 맨발로 소총 한 자루로 저런 조악한 폭탄으로 물리친 거죠. 지상전이야말로 진정한 전쟁의 꽃입니다. 그리고 적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고 미국이 이란을 꺾겠다. 그 경우는 반드시 지상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트럼프 지금 뭐 비협조국 지금 다른 나라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보내라, 파병을 해라. 그래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9천만 이란과 싸우자.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만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헤그세스가 미국이 이겼다. 결정적으로 이겼다. 미 군사력을 10%만 사용하고 이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휴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문명 말살 운운하면서 핵카드까지 흔들면서 블러핑을 했습니다. 군사적인 옵션이 사라졌고 무엇보다 지금 수행하는 공격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합니다. 헤그세스의 미군 전력의 10% 사용, 이것은 정확한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미군의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어림잡아 전체 전력의 20%만 가용 가능하고 그 절반을 이란전에 투입한 겁니다. 미군의 어떤 이제 글로벌 편제, 이것을 감안하면은
필요한 전력을 일단 이제 아시아나 이런 데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빼고 모조리 다 집어넣었다. 그런데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가설에 천조국의 탄창이 비단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리고 헤그세스조차 취임 전에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 제주 뭐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이건 뭐 주류 언론에서 다 까발렸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미국은 해군 공군 위주의 원양 군대죠. 해군의 경우 알레이버급 구축함이 뭐 70적, 뭐 67적, 72적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비 수리중인 함정, 그냥 놔둔 함정 이런 거 다 빼고 20여 척 정도가 운용 가능합니다. 딱 지금 현재 수병과 해군 장교 숫자도 바로 이 20척에 맞춰져 있고 각종 보급함 지원함도 이 정도 규모에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전쟁이 터져 10척이 더 필요하다. 자, 선박도 알레버급 구축함도 창정비를 해야 되겠죠. 그 외에 보급함 이런 거 또 만들어야 됩니다. 선박 정비, 수병 훈련 이런 거 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 뭐 제가 12, 18 이거는 그냥 마음대로 넣은 겁니다. 어느 정도 걸릴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항모가 연하체겠다 이렇게 떠들지만은 2.5에서 3.5, 0.5는 강습 상륙함입니다. 이 정도 항모 전단을 운영하는 것도 미국은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베네수엘라 인근에 투입했던 포드 항모를 수병들의 저항에도 이란에 투입을 한 겁니다. 다른 옵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군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체 항공기가 100대다. 그 중에 17에서 20일 이 수치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 정도만 즉시 운용 가능하고 띄울 수 있다는 거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보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최소 12, 18개월 이상. 창 정비 인력, 재반 지원 역량 이것도 이제 턱없이 부족한 거죠. 지금 요르단에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정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미 공군 전투기가 한 번씩은 다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군으로 가면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즉시 작전 가능한 탱크 8% 미만, 5%도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훈련 상태 엉망이죠. 이런 숫자는 펜타곤에서 나온 겁니다. 헤그세스도 다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 예로 뭐 2년 정도 엄청난 투자를 한다. 컨벨레디 군대로 거듭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인도 이제 모집하고 훈련시켜야 되죠. 이번 전쟁은 트럼프가 교만하게 이란을 과소평가하고 아무런 대비 없이 저질렀다가 코피가 터진 겁니다. 미군 글로벌 물류의 핵심 허브인 카타르 공군기지 바레인 5함대가 터졌습니다. 병창망이 망가져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항공기를 집어넣었다가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이 민간인 폭격이란 전쟁 범죄를 대량으로 저지르는 것도 이런 절박함에서 기인하는 거죠. 민간인을 때려서 이란을 주저앉히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군이 다시 준비를 하고 공세를 할 수 있지만 1,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쿠르드나 발루치스탄 대리군 혹은 뭐 유럽의 나토군이 온다, 한국군이 온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불장난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공격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란 역시 여기에 대응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추력은 좀 상실했죠. 트럼프는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여기에서 패배하는 것은 불을 뻔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뭐 민주당을 쓰레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보다 민주당이 더 전쟁을 선호한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한 통속이죠. 이들 다 하나의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란에 대한 공세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군 기지를 타격하고 미군을 몰아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80년 역사에 없었던 겁니다. 미국은 이런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란에 보복을 할 겁니다. 자, 이란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다 강한 존재로 이제 거듭을 놔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필요하죠. 이란은 안타깝게도 친구가 없습니다. 이란 사람들 러시아 엄청 미워합니다. 이 러시아, 소련 다 합치겠습니다. 러시아가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이란의 고통, 왼쪽으로 움직여도 이란의 고통, 직접 때릴 때도 당연히 고통입니다. 이 정도로 러시아라는 존재 자체가 이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까지는 이방인입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이 이란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약속하고 뭐 예를 들면 통합 방공망을 구축해주고 여기는 뭐 전투기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중국의 공군 기지를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뭐 아직까지는 루머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되든 이 이란은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란 사람들이 워낙에 러시아를 미워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데 뭐 하여튼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 미국의 추후에 있는 공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거 이게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진짜 무덤이 될 겁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끝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지상전을 안 하는 것.
그러나 트럼프는 질척거리면서 계속 무언가 시도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